갈수록 기술이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이제는 어르신들뿐만이 아닌 젊은 사람들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어 올해부터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은행에서도 보안에 관해 어느 정도 책임을 분담하고 보이스피싱 배상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발표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해에 대한 은행의 배상 제도와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내 휴대폰에 가지고 있으면 배상이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루한 일상과 일생을 지혜롭고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 와우TV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들어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이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가 점차 증가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1965억 원으로 전년 1451억 원 대비 35.4%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은행에서는 자율 배상 제도를 운영하여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에 따라 전체 사기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금 형태로 지급해준다고 발표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제도 시행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자율배상 제도가 금융사기 피해 극복에 적극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 19개 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한 건수는 53건에 그쳤고 피해 금액은 13억 3천만 원이며 상담 건수는 총 212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발생했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입니다. 자율배상 제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비대면 금융사기를 당한 소비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된 경우 등이 해당되며, 최종 배상금 규모는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자율배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 창구에 전화를 걸어 제도 적용 여부와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은 뒤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하면 되며, 피해 신고부터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달 이상이 걸리는 만큼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금융당국이 당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을 해주는 은행은 19개 은행으로 국민, 신한, 우리하나, SC제일, 시티, 기업, 산업, 농협,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K, 토스입니다. 지난 6월에는 책임분담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 만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를 자율배상한 첫 사례가 나왔었는데요. KB국민은행을 이용 중인 60대 초반 A씨는 지난 1월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가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었고, 이 악성 앱을 통해 피싱범이 A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A씨 명의로 알뜰폰 개통 및 신규 인증서를 발급해 은행 계좌에 있는 총 850만 원의 예금을 타은행에 이체 후 출금해갔다고 합니다. A씨는 나중에 스미싱 사실을 인지한 뒤 피해를 입은 850만 원에 대해 국민은행의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고, 국민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B씨의 과실이 있었으나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액의 15%인 127만 5천 원을 배상해주는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고장이나 청첩장을 위장해 URL을 누르도록 유도하는 이런 피싱 사례들 들어보셔서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러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해 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의 사례와 같이 URL을 누른다든지 신분증을 찍어 보낸다든지 인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이렇게 피해자들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 피해금의 일정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신분증 노출, 악성 앱 설치 등 피해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을 받지 못했었지만 올해부터는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휴대폰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배상금이 줄어들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해요. 여러분도 확인해보시고 휴대폰에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지우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개인정보, 즉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즉 간접적으로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런 점을 고려해 피해 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해요.
은행과 피해자 간 배상 비율은 최대 50%까지 가능하지만 고객의 책임 여부에 따라 비율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악성 앱 탐지 체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면 은행 배상 비율이 늘고, 피해자가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스마트폰 내에 저장해뒀다면 배상 비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보이스피싱 은행 배상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되며,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 같다면 그 즉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면 송금은행 혹은 입금은행 대표번호나 금감원 112로 신고 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정지 신청 3영업일 이내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시고, 은행의 구제 절차를 진행과 동시에 책임분담 기준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 및 배상을 신청하세요. 상담 후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과실료를 결정 후 최종 배상 비율 경정 및 배상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신고와 신청을 하셨더라도 추가적인 피해 차단을 위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하셔서 본인이 모르는 계좌가 있을 경우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해주시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을 하셔서 신규 계좌 개설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차단하세요. 마지막으로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인터넷 전화 등 통신사 가입 현황을 조회 후 수상한 현황이 있다면 통신사에 지나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없다면 피해 발생 전 미리 명의도용 방지 무료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 보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휴대폰 속 개인정보 사진과 파일 꼭 삭제하셔서 피해 당하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